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아, 네네. 바로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면서 또 미래학자이신 손동원 박사님의 글입니다. 네, 손동원 박사님. 워낙 유명하시죠? 그렇죠. 이 논문이 되게 흥미로운 게 미래학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앞날을 점치고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손동원 박사님 이력을 보면 대단하시잖아요. 뭐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부터 해서 경영, 법학, 리더십, 미래학은 물론이고 IT, 인공지능까지. 네, 정말 융합적인 연구를 하시죠. 네, 이런 걸 다 아우르시면서 인류 문명이랑 세계 평화에 기여할 어떤 원칙들, 이런 걸 탐구하시는 분이니까요. 논문에도 그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미래학의 핵심, 특히 그분이 강조하시는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 네,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 네,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미래학의 진짜 본질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요약이 아니라 이 지혜가 이제 여러분 삶이나 생각에 어떤 좀 실질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 제1도그마부터 시작하죠. 미래학은 점술이나 예언이랑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선언인데요. 네, 이게 중요하죠. 물리학자 데니스 가보르가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딱 그 관점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은 웬델벨 교수의 이론을 가져와서 미래학이 가능한 미래, 또 확률적인 미래,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미래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창조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러 교수가 말했듯이 미래학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정책 수립이나 기업 전략 같은 현실 문제 해결에 통찰력을 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학문이기도 하죠. 아, 도구학문이군요. 네, 특히 손동원 박사님은 AI가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시대가 왔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미래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방향성 제시 중요하네요. 근데 이런 미래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학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도구마가 바로 미래학의 역사와 발전을 다루는데요. 제리 글렌이라는 분에 따르면 고대 문명 때부터 미래에 대한 탐구는 늘 있었다고 해요. 네, 항상 있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좀 더 현대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지속적인 탐구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분석이 앨런 톰린슨 교수의 시각인데요. 미래학이 무슨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 기술 발전, 또 인간의 상상력 이런 것들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온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아, 사회적 구성물이다? 네, 손동원 박사님 분석도 비슷해요. 미래학은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해 왔고 특히 지금 이 AI 시대에는 훨씬 정교해진 도구들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탐구가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니까 예측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회의론도 있잖아요. 네, 많죠. 세 번째 도구마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를 인용하시면서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학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오히려 불확실해서 더 필요하다. 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면 그냥 다가올 미래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드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 아르기리스의 학습 조직 이론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 그러니까 멘탈 모델을 계속 점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미래학이 바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불확실성을 그냥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이걸 새로운 기회로 포착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적인 통찰, 이걸 제공하는 게 미래학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와, 불확실성을 기회로 본다. 굉장히 적극적인 관점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도구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예측과 예언의 차이, 그리고 미래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예측과 예언. 과학 철학자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원리, 이걸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과학적인 예측은 근거를 가지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검증이 가능해야죠. 하지만 예언은 그런 검증 과정 자체가 없죠.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걸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비드 휴스턴의 미래인식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지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불완전하고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해요. 아, 완벽하게 알 순 없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절대적인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겸손하게 탐색해야 한다는 거죠. AI가 아무리 정교한 분석을 내놓는다 해도 결국 최종적인 가치 판단이나 미래를 향한 의사결정은 결국 누구의 몫이다? 사람, 인간의 몫이다. 네,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손동원 박사님께서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도구마, 바로 미래의 마인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에 관한 건데요. 네, 미래 마인드. 변화 앞에서 그냥 무력감이라 불안을 느끼는 대신에요. 엘빈 토플러가 강조했던 것처럼 변화의 파도를 오히려 타고 넘어서 미래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뭘 아는 걸 넘어서는 태도의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린다 그라튼 교수가 100세 인생 같은 책에서 강조하듯이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또 생각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 경로를 설계하고 또 필요하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스스로 설계하고 재창조하는 능력. 네, 이게 바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힘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결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동력은 뭐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의 미래 마인드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본 미래학은요, 정말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어떤 신비한 기술? 이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제공해 줬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이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게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변화를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요. 특히 이 AI 시대의 인간 고유의 역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든지 윤리적인 책임감, 또 창조적인 설계 같은 것들, 이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네, 인간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상호 연결성 같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철학적인 기반까지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깊은 통찰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께서 꿈꾸시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